안녕하십니까, 카인톡TV의 이우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당히 특별한 곳에 왔어요. 바로 폐차장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사실 폐차장은 저희가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러한 내용들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으니까 폐차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희가 폐차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사장님 모셨는데요. 사장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화폐차장에 근무해 있는 강종훈 과장입니다. 아, 과장님이시구나. 과장님 네. 아니고 네. 네. 아, 실무자. 실무자, 직접 일을 하시는 네. 제일 이 회사에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궁금한 게 폐차장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정확하게 폐차장은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냥 말 그대로 자동차를 갖다가 분해 해체를 해서 각 소재별로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또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폐차장을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뭐 폐차를 의뢰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하나요? 보통 일반 분들이 소비자가 직접 폐차장을 찾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가 그 폐차장은 환경적 문제로 소음이나 폐유, 뭐 아니면 뭐 냄새 이런 이유로 시내에는 좀 위치하기 힘들고 보통은 저희 외곽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찾기는 좀 쉽지 않고 간혹 원하신다면 올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오셔서 직접 처리하실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소비자들이 폐차를 할 때에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뭐 대행해 주시는 그런 업체들을 이용을 해서 그 폐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폐차를 직접 원하신다면 직접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법은 있는데 워낙 절차가 좀 복잡한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하고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단 시중에 보면 인터넷이나 무슨 광고를 통해서 폐차장이 직원이 아닌 그냥 광고만 해서 폐차 대행하시는 중개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서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폐차를 하실 경우에 나중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조심하시고 직접 폐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으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폐차장에 오셔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절차 자체가 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인터넷에서 단순하게 광고하고 대행만 대신해 주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했을 때에는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 말고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행 업체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나요? 광고는 대행 업체도 하고 저희 폐차장에서 광고를 해요. 예. 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그 상담원이 정확하게 재활용 자동차 재활용 업체 협회에서 인정한 그 사람만이 영업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건데 요게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사원증이라고 나오거든요. 폐차 영업 사원증. 요게 있는 사람만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셔야 법적인 문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 업체를 통해서 맡기려고 할 때에는 그 대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사원증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사원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영상에 좀 보실 수 있게끔 사진으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저희가 대행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행 업체를 이용하시다 보면 일단 폐차 처리도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 보호도 못 받고, 그리고 중간 수수료를 또 떼요. 그러니까 보통 폐차는 정식 관할가 업체 폐차장이라고 하면 모든 폐차 과정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뭐 상담부터 견인, 말소 등록까지 다 무료로 진행하는데, 만약에 폐차 대행 업체를 이용하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폐차 대행료, 아니면 말소 등록비, 견인비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폐차 고철비에서 차감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행여나 생길 수 있는 아까 말씀했지만 법적 보호도 못 받을 뿐더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확하게 그 대행해 주시는 분을 이용을 안 하면 소비자들이 손해보는 부분이 상당히 크네요, 지금. 그쵸. 엄청, 이렇게 뭐, 잘못하면은 대포차로 맞서가 안 되고, 대포차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간혹 이제 저희 폐차장에서 문의가 와서, 오래전에 폐차했는데 아직 맞서가 안 돼서 뭐 절금 날아온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은 답이 없어요. 차를 찾거나, 그냥 그대로 신고하거나 하셔야 돼요. 아, 상당히 위험한 거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소비자들이 지금 사원증이 있는 구매 대행하시는 분을 저희가 컨택을 하려면 그러면은 폐차장에 전화해서 저는 지금 폐차를 하고 싶은데 이것 좀 같이 대행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폐차장에 전화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따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영업사원들이니까 다 영업을 하는 식의 방식이 다 틀린데, 네. 그냥 전화를 하셔서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문자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폐차 사원증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곳이 정식 관화가 폐차장인지 사업자나 그 관화가 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문자로 저는 다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드리고 하시면 그 정도만 하셔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다 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구나. 네. 보통 폐차 영업 사원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재활용 해체업 협회에 그 전화번호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전화번호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재활용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팁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그 사원증이나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하시는 그런 절차가 좀 첫 번째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협회에 전화하셔서 그분의 전화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대행해 주시는 분의 전화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확인을 하시면 지금 얘기하셨던 뭐 불법적인 거나 그런 뭐 수수료를 떼는 여러 가지 피해 사항들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좋은 꿀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기록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뭐 이거는 보통 이제 차를 구매하시거나 하실 때 신차를 구매하시거나 중고차를 구매하신 후에 그쪽 딜러 분한테 폐차를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쪽 딜러 분들도 다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서 또 폐차 수수료를 쪄요. 그 중개원 업체처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셨다고 해서 거기 그 딜러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폐차는 전문 업체한테 맡기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폐차 보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직접 좀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요즘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조금 그 업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 업체인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자도 확인하시고 사원증도 확인하셔서 직접 조금 발품 팔으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내가 폐차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 건데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좀 뭐 그냥 알고 있는 걸로는 일반인들이 폐차장 가서 차량 부품을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그게 좀 사실인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폐차장에서는 개인 일반한테는 부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제 안전성의 문제인데요. 말 그대로 폐차에서 나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품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의 문제로 일반 소비자한테는 직접적으로 판매를 못하고 다만 이제 전문적으로 그 부품을 가져다가 그거를 부품을 다시 재생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가져가서 이 부품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낫죠. 아무래도 안전하시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폐차장에서 지금 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검증된 대행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싸게 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추가로 궁금한 게 이 고철값이라는 거는 이 폐차장마다 좀 다 금액이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다른 건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럼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서 제일 많이 주는 곳에 맡겨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고철값은 기준 보통 고철값이 정해지는 기준은 그 시중 고철 시세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소비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고물상에 가서 물어보면 되죠. 아. 그렇게 해서 근데 내 차가 몇 톤이 나가는지 내 차의 고철이 얼마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거나 도움이 안 되고요. 일단 폐차장마다 일단 시중 고철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어떤 폐차장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 많아봐야 5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진짜 많아봐야 10만 원 그런 차이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차이는. 근데 다만 이제 폐차장을 직접 이용하시는 그 고철비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를 잘못 이용하시면 고철비도 제대로 못 받을 뿐더러 그렇죠. 잘못되면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철에 대한 금액은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근처에 뭐 집에서 좀 가깝고 검증된 업체에 가서 그냥 폐차 의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폐차를 하게 되는 아까 얘기했던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궁금해요. 뭐 저희가 전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받으면 그 폐차장에서는 그 차의 상태를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원부 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차에 압류가 있는지 저당이 있는지 지역이 어디며 그 차가 가솔린인지 휘발유인지 아니면 뭐 디젤 차인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 차에 가장 잘 맞는 폐차 방법을 찾아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폐차를 하든가 압류 폐차를 하든가 아니면은 조기 폐차를 하든가 상속 폐차 아니면 방치 차량 폐차 이러고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방법에 따라 절차는 조금씩 틀려요.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고 그 상담 받으면서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이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시게 되면 바로 뭐 차를 가져가는 그게 아니고 그 그쵸. 차량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조회 같은 거 해보고 그 차량에 맞는 폐차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 필요한 서류들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소비자가 해야 될 건 있나요? 서류 드리고 나서? 서류는 보통 그 방법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참 IT 보면 좋은 게 다 사진으로 문자 송신하시면 돼요. 팩스나 이메일 뭐 사진 찍어서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그러면 일단 서류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폐차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들고서 방문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서류를 취합하고 이제 절차를 밟는데 절차 밟으면서 이제 차가 있고 또 차가 있는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시간하고 장소에서 차도 무료로 견인을 가고요. 무료로 또 견인까지 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무료 견인하고 말소 등록까지 저희가 다 무료로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업체 여기 폐차 이용하시는 게 더 좋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진다는 거 좀 알고 계시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폐차장 정말 좀 독특한 아이템이고 컨텐츠였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님 뭐 저희 시청자나 구독자분들께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뭐 광고하실 거나 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시죠.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소비자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보통 폐차하면은 좀 접근하기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일단 대행 업체들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대행 업체 이용하시다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 보호도 못 받을 뿐더러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좀 귀찮더라도 좀 그리고 폐차장이 좀 멀다 하더라도 정식 관할 업체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환경협회, 자동차 재련협회에서 인정한 사원증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오늘 인터뷰 해주신 과장님 전화번호 같이 영상에 올려드릴 건데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 뭐 궁금하다고 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다 해주실 거죠? 그럼요. 예. 신뢰 상담이 기본 모태입니다. 예, 그래서 좀 뭐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편하게 의뢰하시면 되고, 또는 너무 멀어서 오시기 좀 힘드시다 하시면 그냥 편하게 전화하셔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라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또 아마 고철값도 더 잘 쳐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해드려야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독특한 컨텐츠로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예, 안녕. 인사를 드리는.